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오은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준천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다사달란했던 2025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이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미래 중구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 문제와 시행 초기부터 숱한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 초, 중, 고 통학로 안전 및 학교 주변 생활 환경 개선 문제. 먼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전국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3년 3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만 건이었던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21만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사고 역시 같은 기간 5천여 건에서 9천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 안전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며칠 전 시정 연설을 통해 중구 전 지역의 도로와 교차로, 주차 공간까지 하나하나 직접 살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며 교통 혁신의 성과를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은 구청장의 연설 내용과 너무 달랐습니다. 최근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 교통 불편 전수조사 기반 부서별 추진사항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민원 검토 건수 139건 중 추진 완료는 25% 정도인 반면 추진 불가는 55%에 달합니다. 장기 검토 건을 더하면 약 70%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교통민원 개선이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통학로 및 보행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성과는 매우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화초 통학로, 부사동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관련 교통민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추진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걷는 것보다 차를 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난 11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점령한 차량 행렬은 우리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이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학교, 남대정고등학교, 그리고 선화초등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하굣길 현 주소입니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인도조차 없는 협소한 도로와 안전펜스 미설치, 암흑천지나 다름없는 야간 조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빈번한 충돌 위험 등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목숨을 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화초등학교는 등굣길에 건널목을 최소 1번에서 최대 4번을 건너야 하는 이른바 교통섬입니다. 선화초 인근 하상도로는 동구, 금산 등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좁은 도로로 집중되는 구도로 학생들이 동선과 겹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학교 규모가 커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곳은 아동 교통사고의 위험지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통학로 환경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하나하나 살폈다는 구청장님이 답변과 달리 왜 매일 목숨을 걸고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에는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보다 시급한 것은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주권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수차례 역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아이들이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도시에서 공동체를 논하는 것이 과연 순서에 맞습니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공동체 담론이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당장 내 아이가 차에 치일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퇴근 후 주차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삶의 질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시급한 것은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 건설보다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이 개선입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공동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최근 원도심 재개발로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구정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중구에 정착하게 만드는 힘은 안전한 통학로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쌓지 않은 인구 정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학로 안전은 곧 주차 정책입니다. 통학로를 점령한 불법 주차차 문제는 단순히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차장 신설, 시간제 주차 허용,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 등 공급 중심의 대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핑계 뒤에 숨어 결국 그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해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단속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학로 확보와 주차 공간 공급을 연계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 절실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일여고, 남대전고, 청란여고, 동명중, 선화초 등 관내 주요 통학로 위험 구간에 대하여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닌 아이들이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면적인 통학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학교 인근 공용주차장, 대폭 확충, 등하교 시간대 탄력 주차제 도입,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 수요 분산 등 근본적인 준찬한 해결과 통학로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총재적 부실. 다음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복지의 길이라고 자평하며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정은 무시되었고 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이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이 말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이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고도 절차를 누락하여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이 과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를 경시한 태도입니다. 의회는 당초 대상은 고등학교 16세에서 18세, 지원 금액은 월 13,000원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복지 확대라는 대의에 기인하여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어떠한 보고나 동의 절차도 없이 제멋대로 대상을 11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14,000원으로 상향 집행했습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주민주권과 의회와의 협력을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실제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며 독단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주민주권입니까? 준비 없는 시행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생리용품 구입 목적으로 지급된 중구통 정책수당은 미용실, 카페, 기금속점, 심지어 학원비 결제까지 쓰여졌습니다. 무려 526건의 부정결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준비, 중고통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릇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중구 청소년 500여 명이 부정수급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의 사용 시 환수 조항이 버젓이 있음에도 집행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환수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트, 병원, 편의점 등에서만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나 마트 등에서 생리용품 외 다른 품목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어떠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참여율 역시 저조합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청소년 절반 이상이 신청조차 하지 않아 참여율은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접근성이 빚어낸 예견된 실패입니다. 그런데 군은 이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예산을 들여 온라인몰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 부담은 물론이고 즉각적인 구매가 필요한 생리용품이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구청장님, 여성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보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청소년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가르는 칸막이 행정을 넘어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 협의 미이행, 의회 승인사항 무단 변경, 목적의 사용 방치 등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절차적 하자, 매몰 비용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단순히 대전 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사업을 넘어 성별과 연령을 벽을 허물고 우리 중구의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승평등 기반의 보편적 청소년 복지 정책으로 과감하게 재설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성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시전 연설을 통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야말로 그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전은 행정이 최우선 책무이며 절차적 정당성은 행정 신뢰의 토대입니다. 말뿐인 주민주권과 안전이 아니라 아이들이 등굣길에서 그리고 투명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구의 교통안전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하여 기본이 바로선 중구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요 초중고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인근에 위치한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또 선화초등학교 등은 지형적 특성상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좁아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들 학교는 원도심 인구 증가 시기였던 1960년에서 70년대에 설립돼 최근 개발구역 내 계획적으로 조성된 학교들과 달리 보행 환경과 도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동명중, 신일여고 등 특성화 학교의 원거리 통학생까지 증가하면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교통 혼잡과 통행 불편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통학로 안전 TF팀을 구성해 보문산 벨트 내 학교들의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학교, 주민대표, 경찰서, 교육청이 함께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등하교 승하차 지점을 교문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분산하는 등 안전도 향상 방안을 적극 협의했습니다. 또한 등교시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 학생 보양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학교 주변 제설제 사전 배치와 결빙 추학기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줄여 학생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통학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모범 운전자회, 녹색 어머니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합동 통학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사용 확대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대응하기 위해 교육, 계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행로 협소, 신호체계 미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통학 환경 변화가 크기에 정비 사업 준공 1, 2개월 전에 교통 신호기, 횡단보도, 보행로,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 보완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시민협의체 활동을 지속하고 학교, 주민, 경찰,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학교, 선호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한 주차 수요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차난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우리 군은 학교 인근에 직접적인 주차 수요 완화 효과가 있는 대규모 주차장 확충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사동 대사문화공원 예정지와 부사동 노인복지관 예정지에 각 150면, 100면 규모의 임시 공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선화초 등 주요 위험 통학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총 250면
이상의 신규 주차 공간 확보로 통학로 불법 주정차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방치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한 공안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연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본 예산에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해 놓았으며 추가 유휴부지 발굴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대사동 1호내 신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약안도 이번 정례에 상정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원도심 전역의 주차 수급 구조가 한층 안정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통한 주민 공유 주차장 주차 활성화도 교육청 및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학교 행정이 함께 이용 수칙을 지키고 선례를 잘 쌓아간다면 통학 시간대 주차 수요 분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제 주차제 도입 역시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학로 안전을 일시적인 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주차난 해소, 체계적 수요 관리, 학교와의 적극적 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전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중구통 개통에 맞춰 보편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구통 시행 시기 조정과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여성 청소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타 가맹점 사용이 확인돼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리용품 지원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용품은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활위생용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특정 성별만을 위한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 역할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편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으며 이러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거나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경우에는 제도 개선 가능성도 폭넓게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전체의 건강권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욱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욱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욱향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욱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명백한 답변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질문의 핵심을 피하고 회피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주요 학교 주변 반복적인 통학로 안전 문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요구의 답변에 구청장께서는 2024년 9월 통학로 안전 TF팀을 구성해 보문산 벨트 내 학교들이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셨고, 이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줄여 학생들이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핵심 문제는 바로 비좁은 골목길 통학로에 주차하고 있는 주민들이 차량이 문제인 것이고,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 해결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24년 9월에 TF팀과 협의회를 꾸리고 통학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통학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통학 시간 이른 아침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통학 시간대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야구장 인근 주차장 해소에 주차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구장 인근 주차난도 해소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지만, 이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 72일이 주차난이고 학교 앞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장 건립은 365일로 어떤 사업이 우선 사업 대상인지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봐도 금방 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답일 것입니다. TF팀을 꾸려 1년 넘게 끌을 일이 아니었으면 지난 임시회에 삭감된 야구장 인근 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해 또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약안이 제출되었는데, 매우 유감스러우며 70일 불편한 지역과 365일 학생과 주민이 위험하고 불편한 지역, 어느 지역에 우선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리용품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예산 수립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중대한 행정 절차를 결여하고 본 예산을 편성하고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생리용품 구입 목적으로 지급된 중구통 정책수당은 미용실, 카페, 기금속점, 심지어 학원비 결제 526건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 무능한 행정에 대하여 사과하시고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동의 절차 없이 제멋대로 대상을 11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4,000원으로 상향하여 집행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 미이행, 의회 승인사항 무단 변경, 예산이 목적의 사용 관리 부실 등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국민 앞에 인정하시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여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는 김옥향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정례 회기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옥향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